지적장애 3급의 A씨는 20년 동안 돼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 합계 2억 3,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작은 아버지 내외는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2억 3,600만 원을 횡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족 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유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족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명인들의 가정에서도 분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가족 간의 범죄에만 적용이 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친족상도례 규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족 상도례란 무엇이냐?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직계 혈족이나 동거하는 친족 간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 대부분 이제 재산범죄이기는 한데요.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를 해주거나 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친족 상도례 규정입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정책적 고려와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조항은 제328조 제1항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형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직계 혈족이라 하면 직계 좀비속을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거를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거 중인 배우자도 친족상도례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동거 친족인데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가계도가 있으면은 거기서 사다리 타기처럼 하나씩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1촌씩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8촌을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 저한테는 큰 할아버지 혹은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의 아들. 얼마나 저랑은 먼 친척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8촌이라는 것은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가 되어 왔었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동거 가족이 있고요. 이 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 친족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데요. 제8촌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 그들의 배우자까지도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족 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된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떠난 뒤에 작은아버지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적장애 3급의 A씨는 20년 동안 돼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 합계 2억 3,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작은아버지 내외는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2억 3,600만 원을 횡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았었던 기간 동안에 횡령했었던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죠. 그 외에도 돌아가신 어머님의 재산을 전부 횡령한 동생과 그 배우자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횡령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 역시 이렇게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한다면 뭘까? 예를 들어서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특히나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게 되면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가가 그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형사재판 진술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이 친족 상도례 규정의 효력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개선 입법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친족 상도례 규정을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 혹은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할 것인지는 이제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를 살펴보면 형 면제가 이루어지는 친족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니면 경미한 재산 범죄에 한해서 형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가족들의 분쟁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사실 이 가족 간의 분쟁은 다른 사람과의 분쟁보다는 훨씬 더 치열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부에서 재산 범죄와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더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친족 상도례 규정의 취지는 가정의 평온을 최대한 지키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이렇게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 가정이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도 있거든요. 존속살해죄, 친족 간의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들이죠. 이렇게 다른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면서 유독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는 것, 감경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전부 폐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형면제 친족 상도례 조항이 완전히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신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조항에 대해서는 파판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 형벌권이 개입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 형벌권의 개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는 친족 상도례 규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유진 변호사였습니다.